이분이 척추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허리도 안 좋고 척추가 안 좋으셔가지고 자율신경계가 좀 문제가 있으셨어요. 척추가 좋아지면 저렇게 척추가 안정화되면서 자율신경계도 안정화되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면서 그리고 척추도 유전이 된다. 얼굴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쏙도 유전이 된다는 거.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체인저 가정의학과 전문의 류호성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척추도 유전이 되는구나 에 대한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아무리 심한 경우라도 수술같이 이렇게 크게 환자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 그런 침습적인 시술이 아니라면은 해볼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사례를 바로 볼까요? 네, 이분은 68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된 거는 이 여동생이, 본인의 이제 동생이 추천 소개해서 오시게 됐는데, 동생분은 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따님의 소개로 오시게 됐어요. 이 동생분은 이제 이분보다 한 2살 정도 어리신데 몸이 가렵다 그래서 오셨는데, 기능의학적으로 왜 가려운가를 쭉 분석하다 보니까 이분이 척추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허리도 안 좋고 척추가 안 좋으셔가지고 자율신경계가 좀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척추 프롤로를 치료를 하면서 자율신경계 치료를 하고 있던 차에 본인도 이제 통증이 줄고 많이 좋아지니까 자기보다 더 이제 고생하시고 계시는 언니가 있으시다. 그래서 이제 소개로 해서 같이 오시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다리 저림이 있고 엉덩이 통증이 되게 심했습니다. 벌써 한 15년 전부터 요통으로 시작을 했고, 유명 병원에서 이제 뭐 프롤로 치료를 한 2번 정도 이분도 하셨는데 하고 통증이 더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치료를 해야 되나 이런 차이, 병원이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치료를 더 못 받게 되면서 이제 또 어디 용하다는 신경외과를 가셔서 이제 주 1회씩 주사 치료를 하시던 차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안타깝게도 갑상선암이 최근에 이제 암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셔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고, 그리고 당뇨와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셔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당뇨가 그렇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담화혈색소가 6점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약을 바꿔드리고 최근에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이것도 6.1인가로 많이 떨어지셨더라고요. 당뇨가 있으시면서 이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생각난 김에 얘기를 드리는데, 이 혈당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당뇨가 이 관리가 잘 안 되면 이 피가 좀 끈적거리잖아요. 혈당이 높으면. 그래서 순환이 떨어지면 이 혈액을 통해서 산소 운반이나 영양 운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픈 그 부위, 염증이 있는 부위가 잘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뇨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셨는데, 이분이 보면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치료 전과 치료 후인데 좌우가 이게 체열 진단기입니다.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이제 체온을 측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것은 뭐 여기 완전 정상은 아닌데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순환이 좋으면 이제 온도가 정상적이라면 여기 붉게 나타나고 이제 밝게 나타나고, 안 좋으면은 이 보라색이나 이쪽으로 나타납니다. 치료 전에는 거의 뭐 척추 있는 데가 색깔이 다 이제 어둡잖아요. 근데 치료 후에 이 7월 26일이고 11월 16일인데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눈으로 봐도 볼 수가, 전혀 보정한 사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 안 좋았냐, 이게 이제 전후인데 척추가 많이 퇴행이라 해야 되나요? 손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꺾여 있고 휘어져 있습니다. 치료를 하고 나서 조금 좋아졌는데 이게 지금 당장 보기는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이분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요. 보통 왜 유모차 같은 걸 밀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 할머니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지를 않아서 제가 이분 치료를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이게 크게 뭐 수술처럼 큰 어떤 변화를 주는 건 아니니까 척추를 좀 더 안정을 시키고 그러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분에게도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양해를 구하고 일단 3번만 해보자. 참 3번을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이게 사실 수술로도 잘 안 될 거지만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좋아지신 거예요. 환자분도 통증이 줄고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도 처음에 진료실 들어오실 때 되게 막 힘들어서 어그적 이렇게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쌩쌩하게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게 치료를 하고 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목도 보면은 경추가 많이 좀 펴지고 이 어깨 위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요 정도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고 7개 마지막 경추도 살짝 고개를 내미는 것처럼 이렇게 텐션이 떨어지고 좀 편해지니까 좋아지신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 치료하고 나서 이게 치료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이 수술같이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도 않는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동생이죠. 동생도 요통 허리 왼쪽 종아리가 지금 10여 년 아프고 치료도 계속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잠도 문제가 있고 피부도 가려워서 잠이 안 오시겠죠. 손도 붓고 장도 안 좋다. 이분이 바로 이제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척추가 안 좋으니까 소화 기능 떨어지고 안 좋으니까 장이 안 좋아지면서 장누수 증후군이나 이런 그러니까 초래하게 되죠. 그러면서 면역계 이상이 오니까 이런 피부에도 그런 소양증 같이 이런 피부 면역 반응도 나타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분도 치료 전후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좋아진 거 보이시죠? 그래 이분이 어땠냐? 그리고 어땠냐? 이것도 전후인데 많이 휘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좀 목이 많이 펴진 것도 좀 보이실 겁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결한 상황은 아니고요. 보통 이게 뭐 안 좋은 게 100% 돌아오진 않지만 환자분이 견딜만하면 일단 저는 치료를 종결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어떠신지 좀 보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면 척추가 많이 이렇게 퇴행이 돼서 저희가 DC라고 하는데 과고라증이라 그럽니다. 척추의 다발성 과고라증인데 막 뒤로 뉘어져 있고 많이 허리도 과전만이 되게 심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치료를 했는데 이분도 결과적인 사진이죠.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척추가 좋아지면 저렇게 척추가 안정화되면서 자율신경계도 안정화되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면서 저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간다는 사인이니까 점점점 개선될 소지가 앞으로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자매분을 보면서 척추도 유전이 참 되는구나. 두 분 다 이렇게 안 좋은 걸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안 좋은 경우라 하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자. 척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라면 수술적 요법 전에 한번 프로로라든지 시도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그 교훈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매분 사례를 통해서 여러 척추가 되게 안 좋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수술이 안 되는 분들조차도 희망을 잊지 말자는 얘기고 그리고 척추도 유전이 된다. 얼굴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도 유전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이분 끝났냐? 이게 아니라 좀 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으셨다. 어디가 안 좋으면 나는 좀 더 좋은 자세를 해야지. 좀 더 일할 때나 뭐 할 때 좋은 자세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이 근골격계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재밌는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 체인저 류호성 원장이었습니다.